마리오 바르가시오사 프레미오 바이블리오테카 브레베 어워드. 제가 이걸 한국말로 읽으려다가 영어 번역이 되게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작은 뉘앙스 하나하나가 다 잘 살려졌대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도 많고 스페인어로 된 장소, 이름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읽기가 조금 힘듭니다. 여기 스크립트 라이터 캐릭터인 페드로 카마초라는 되게 특이한 남자가 있거든요. 이 남자가 되게 키가 작고 소설에 의하면 키 작은 일반인 남자와 난쟁이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즈의 남자예요. 눈이 크고 튀어나왔나 봐요. 볼리비아 사람인데 원래 볼리비아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사실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페루랑 칠레랑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관계들이 좀 있나 봐요. 아르헨티나 너무 싫어하고 막 저주해요. 막말도 막 하고 욕도 하고 상스러운 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자기는 중간이 싫다. 연한 커피, 미지근한 물 이런 거 딱 질색이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확실한 게 좋다 라고 하거든요. 되게 캐릭터가 특이해요. 이 남자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소설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분이 캐릭터가 너무 특이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 있으면 되게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미 작가의 소설을 제가 읽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라틴 아메리카 역사라던가 그런 어두운 면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여기도 슬픈 역사가 많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역사도 페루는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저희보다 뒤처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루도 지금 난리잖아요. 페루의 모든 전 대통령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나라도 참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남미 역사와 남미 문학을 더욱더 관심 있게 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페루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저는 당연히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고유의 전자제품 브랜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페루에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되게 한국인인 게 되게 자랑스럽다. 우리는 LG, 삼성, 전자 다 있잖아요. 하지만 페루에는 마리오 바르가시오사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죠. 마리오가 태어나기 몇 개월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어요. 10살 때까지 그는 어머니와 삼촌, 이모들, 그 어머니 그 가족들, 친척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항상 자기 전에 그 사진에다 입맞춤을 하고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리마로 오게 되죠. 이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소설을 읽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마리오 바르가시오사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고요. 매일 밤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레온치오 프라도 밀리터리 아카데미에 보냈대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소설, 문학 등을 루저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자신의 아들이 문학에 심취한 것이 어떤 디지즈, 질병인 양 취급을 한 것이죠. 하지만 마리오 바르가시오사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할 때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때 아버지가 자신을 첫 번째 소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1963년 The Time of the Hero 이 소설인데요. 병사들의 왕따, 폭력 막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성폭력, 폭행, 어뷰징, 살인 별게 다 있어요. 나중에 요 밀리터리 아카데미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너무 화가 나서 요 1000부의 카피를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태워버리는 세레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오 비블리오테카 브레베 어워드 되게 명망 있는 스페인의 한 어워드에서 지난 30년간 작품 중 최고의 스페인어 문학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One of the Masterwork가 1969년의 Conversation in the Cathedral 이고요.
이 소설이 미국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은 되게 터무니없다라고 기사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레고리 라바사라는 분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을 정말 번역을 잘 했대요.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크게 히트를 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에 반해 마리오 바르가시오사의 스타일 자체가 되게 좀 컴플렉스하고 속어, 은어 같은 것도 소설에 많이 쓰인대요.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Conversation in the Cathedral이 아마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도 읽기 힘든 작품일 거다라고 하거든요. 마리오 바르가시오사의 작품은 포크너나 프로스트, 볼라뇨의 팬들을 위한 것이다.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 사람이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인텔렉츄얼리스트들이 이 사람 옆을 지킬 때 마리오 바르가시오사는 외면을 당했죠. 바르가시오사는 제 생각에는 그저 남들 신경 안 쓰고 꿋꿋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었고 인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좀 플렉서블 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잘하고 자기보다 힘있는 사람에게 아첨도 할 줄 알고 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대중에게 가져다 주는, 나중에 이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에게 잘 보이려고 kissing his ass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런 배경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훨씬 더 전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민주주의를 지지했고 프리마켓, 게이 인권, 자유, 오픈 일렉션을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 참여적인 그런 작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가 특히 잘하는 것이 심리적인 묘사, 즉 권력을 가진 자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의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것인데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어떤 로맨틱 영웅에 더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Words are acts. 사르트르가 한 말이죠. 마리오 바르가시오사가 사르트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50년대에는 막시즘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던 페루, 칠레, 콜롬비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글을 쓰고 싶어 한들 자기네 나라 상황이 안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당시 자기가 방황을 했을 때 사르트르에게서 해답을 찾았다고 인터뷰에서 말을 해요. 문학은 소셜, political, historical function을 가지고 있다. 문학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문학으로 현실을 affect, 현실에 개입할 수 있다. 마리오 바르가시오사가 한 말입니다. 가보에 비하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에요. 59년에 바르가시오사는 피델 카스트로를 후원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심지어는 체 게바라의 어머니에게 그 살집을 마련해 주기도 해요.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살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마리오 바르가시오사가 쿠바에 갔더니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피델 카스트로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꼈나 봐요. 이 사람이 뭘 봤냐면 게이들이 아무 잘못 없이 동성 연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걸 보면서 피델 카스트로에게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71년에 바르가시오사는 공개적으로 피델 카스트로를 비판합니다. 저 유명한 파디야 레터가 르몽드지에 실리는데요. 여기에는 수잔 손탁, 옥타비오 파즈, 장볼 사르트르, 시몽 드 보부아, 칼로스 푸엔테스 등의 저명한 인사들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마리오 바르가시오사와 가보와의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요. CIA에서 일을 한다라는 이런 누명을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스웨디시 아카데미의 영향력 있는 멤버 아르터 룬드크비스트 힘이 센 사람이었나 봐요. 노벨 문학상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소셜리스트, 막시스트, 커뮤니스트, 급진파,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작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82년도에 이미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마리오 바르가시오사는 되게 올곧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상 받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자신의 신념만을 고집하다가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공작에도 많이 희생양이 되고 노벨상도 뭐 나중에 받기는 했지만 이 아르터 룬드크비스트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받지 못했어요. 이 남자가 죽고 나서야 2000년대 초반에 노벨상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바르가시오사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분이 페루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인 땅에 두 발을 딛고 그 부조리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투쟁자, 현실적인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을 페루 민주주의의 센트럴 피겨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요.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죠. 칠레에서 어버션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아마 그때 마리오 바르가시오사가 당선이 됐다면 페루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크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1990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폭탄 테러를 맞기도 하고요. 그의 차가 어택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당 멤버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의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처음에는 막바지에 다다를 때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결국에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거든요. 지금은 후지모리의 딸이 대통령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아버지인 알베르토 후지모리도 지금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딸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후지모리가 나중에 바르가시오사를 굉장히 어택을 심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요. 후지모리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그 쇼맨십이 뛰어난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어요. 한 번씩 큰 트럭을 타고 막 굉장히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을 자극하고요. 하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싹 바뀌죠. 의회에 있는 그 반대파 사람들을 다 내쫓고요. 바르가시오사의 당인 프리덤 무브먼트 사람들은 더 이상 후지모리가 말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데 후지모리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페루 사람들 중에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보수적인 분들은 후지모리가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지지하죠.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후지모리의 정책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었고 이 당시 정권이 완전 부패하고 막 후지모리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완전 난리가 났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마리오 바르가시오사는요.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그 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고 후지모리 앞날을 기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탱크를 몰고 와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마리오 바르가시오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분의 가장 다른 another 마스터피스가 이때 쓰여진 The Feast of the Goat입니다.